이것이 한국시 읽기 169번 사랑의 역사 김이듬입니다. 사람들은 숲 가까이 살길 원한다. 마치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침바다로 고깃배들이 나갈 때 산책자들은 수색가를 떠나 일렁거리는 숲으로 간다. 인간은 모두 흙이나 바다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기원을 기억할 수 없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이를 위해 죄를 올리는 해변 마을 너머 죽은 새끼 범거래의 주변을 떠도는 어미 범거래처럼 그 여자는 숲으로 간다. 한 소녀가 숲에서 울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에게 물었다. 왜 혼자 숲속을 헤맸느냐고. 아이는 집에서 키우던 거북이를 숲속 연못에 놓아주었는데 그 연못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자홍빛 해가 공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여자는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얘야, 그 연못은 메워졌단다. 부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산을 만들고 시비를 세웠거든. 내가 찾는 거북이는 더 넓고 아름다운 바다로 갔을 거야. 소원이와 여자는 목이 말랐다. 물을 사러 숲바깥으로 나가야 했다. 여자는 아이에게 물었다. 집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자가 소녀만큼 어렸을 적에 그녀는 숲에 버려졌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이 엄마 손에 자라던 소녀는 어느 날 숲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 누구나 숲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억을 갖고 있듯이. 사람들은 숲 가까이에 살기를 원한다. 그곳에 가서 물결치는 새 소리와 맑은 공기를 열고 잃어버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망각의 은총을 피한 사람들 중에는 살기 위해 숲을 떠나야 할 때가 이 사랑의 역사 김희듬의 이 시는 굉장히 인류사 전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또 하나 이 시의 좋은 이 시의 매력은 상시 김희듬 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단순한 그런 상식의 선에서 쓰여지지 않은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세계를 열어내는 시적 상상력의 힘이 있어요. 첫 번째 패러를 보면 사람들은 숲 가까이 살길 원한다. 마치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숲 가까이 살길 원한다. 마치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거 상식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숲 가까이 자연을 뭐 사랑하고 뭐 자연 보호를 해야 되고 생태가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김희듬 씨는 그런 상식이 과연 정말로 그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위기가 돼서 기후 재앙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그 얄팍한 해결책으로 자연에 가까워지면 내가 어떤 한 개인이 인간 자아가 그러면 될 것 같은 자연 친화적이면 될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사고방식, 친화적이라는 그런 기후위기 해결책을 지금 묘사하는 것 같아요. 어, 숲가까이 살기를 원하고, 물론 그렇죠. 그 당연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그렇게 원한다, 살고 싶다. 이게 원한다죠. 사는 것도 아니고, 숲가까이 살길 원한다. 마치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게, 숲가까이 산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숲가까이 살길 원한다. 마치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 바닷가 좋지. 숲 좋지.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현실은 이래요. 아침 바다로 고깃배들이 나갈 때, 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하는 행위예요. 근데 산책자들이죠, 우리는. 도시의 산책자들이에요. 김이듬의 도시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근데 인류가 점점 도시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적인 상상력, 김이듬의 상상력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아침에 고깃배들이 바닷가로 나가는 인구가 많으면 김이듬의 이런 상상력이 이상할 텐데, 솔직히 주택가 도시화된 세상, 점점 인류가 도시화되어가는 인류의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아침에 고깃배가 나갈 때 그러면 말한 것처럼 고깃배처럼 바닷가에 가서 고깃배들하고 같이 어? 그렇게 될 텐데 사실은 요거는 배경이고 산책자들은 주택가를 떠나 일렁거리는 숲으로 가는 거죠. 일렁거리는 거는 물결이 일렁거리는 것 같고 바람이 일렁거리는 거, 햇빛이 일렁거리는 것 같고 일렁대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흙이나 바다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은 숲이나 바다에서 왔다고 거기까지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잘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따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있지만 그 누구도 기원을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요렇게 이런 단순한 이런 어, 해결책이 그런 해결책의 제시가 문제가 더 크다고 나도 여겨져요. 그래서 이 김이듬의 이론에 동의를 해요.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죄를 올리는 해변 넘어 죽은 새끼 범고래의 주변을 맴도는 어미 범고래처럼 여기까지는 처럼이에요. 처럼.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아까 요거랑 비슷한 거죠. 요거랑 비슷한 거. 그리고 요거랑 비슷해.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새끼 그거를 돌리는 어미 범고래가 자연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지? 그다음에 그 범고래 바깥쪽에 해변 마을에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제를 올리는 제사를 지내는 해변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연의 모습이에요. 자연은 잔인하고 그다음에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자는 숲을 가는데 이 숲은 친화적인 숲이 아니라 도시화된 인류한테는 어, 죽은 새끼 범고래 주변을 맴도는 어미 범고래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숲으로 가는 거예요. 산책자들은. 산책자들이 주택가를 벗어나 일행은 숲으로 가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여자인 거죠. 그 여자는 김이듬이 여성 시인이니까 본인이 이제 일적하기 좋은 사람이겠죠. 나 같으면 그 남자는 그러겠죠. 나는 남자니까. 어쨌든 한 소녀가 숲에서 울고 있었다. 그 숲으로 가서 만나는 거는 죽은 새끼 범고래 같은 거고, 어미 범고래처럼, 여자는 아이에게 묻죠. 왜 혼자 숲을 헤매느냐고. 그러니까, 죽은 새끼 범고래 주변을 맴도는 어미 범고래처럼 그 여자가 숲에서 울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음,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 여자는 숲으로 가는데 그 숲으로 가는 거는 제를 올리는 제사를 지내도 올라가는 여자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한 소녀는 그러면 바닷속에서 목숨을 이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죽은 새끼 범고래가 있고 그걸 주변을 맴도는 게 어미 범고래고
그다음에 바닷가에 목숨을 잃은 이들이 있고 거기에 죄를 올리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 소녀, 그 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한 소녀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안에 바깥에 죄를 올리는 해변 마을이 있고 요거는 다르게 줄을 칠까요? 그러면 이장이 해변 마을 있고 해야 된다 계속. 지금 뭐 이제 한번 읽겠으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네? 그 여자죠. 그 여자.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표시를 열심히 했냐면 요 아이가 핵기본거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울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한테 왜 숲속을 헤매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던 거북이가 또 거북이가 이번에는 새끼 범거래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번에는 다시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그 쌓여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둘러싸고 있는 게 그 숲속 연못을 도와줬는데 그 연못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자홍빛 해가 공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세월이 바뀌고 있는 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자는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자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얘야 그 연못은 메워졌단다.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산을 만들고 시비를 세웠거든. 시를 기념한 시로 쓴 이건 이때 시는 시를 쓴 이 한자말로 쓰면 시를 바위 같은 데 새겨놓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이 마침표가 있는데 이 마침표가 이 시에서 유일하게 찍혀져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서 씌웠다는 거는 이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산을 메고 시비를 메웠거든. 이게 굉장히 행정적으로, 그죠? 행정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땅 찍고 도장을 빵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찾는 거미는 더 넓고 아름다운 바다로 갔을 거야. 이거는 현실일까요? 희망 섞인 추측일까요? 위로일까요? 위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원한다, 마치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억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연결되는 연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녀는 왜 나타났을까요? 소녀는 아마 이 여자의 원천이었을지도 몰라요. 한 소녀가 괜히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소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소녀하고 여자는 이름이 없죠. 그 여자고 한 소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을 가진 어린 개체죠. 그래서 자기 과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소녀와 여자는 거기 숲속에 살 수가 없어서 목이 말랐어요. 이거 굉장히 지독하게 현실적인 말이에요. 물을 사러 숲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치? 그러니까 물을 사러 숲 밖으로 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산책자들은 수색가를 벗어나 일렁이는 숲으로 간 것처럼 거꾸로 또 물을 사러 숲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숲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곳만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여자가 소녀한테 물어봐요. 집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지무지 현실적인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자가 소녀만큼 어렸을 적에 그녀는 숲에 버려졌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 버려진 거북이처럼 여자는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여자는 이 그러니까 이 소녀하고 여자는 같은 개체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개체여도 비슷한 버려진 그런 것으로 서로 만나는 그러니까 여성의 말하자면 동지성 그런 것도 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이 엄마 손에 자라던 소녀는 어느 날 숲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누구 얘기인지 약간 헷갈리죠. 여자 얘기도 하고 소녀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자 얘기죠. 여자가 숲에 버려진 거는 여자 얘기지만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이 엄마 손에서 자라던 소녀는 요거는 여자이기도 하고, 소녀이기도 하고, 소녀였던 여자이기도 한 거죠. 뭔가가 숲에서 엄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의 원천이냐면 누구나 숲에서 무언가를 잊어버린 기억을 갖게 된 원천의 신화적 기억인 거죠.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하고 희망할 뿐이에요. 단순한 이런 그런 소망을 할 뿐이지 우리는 거기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숲 가까이 살기를 원해요. 그곳에 가서 물결치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를 열고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듯이. 그렇지만 망각의 은총을 피한 사람들 중에는 살기 위해 숲을 떠날 때가 있다. 우리 다 망각의 은총을 어, 피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또 할 수 없이 숲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을 사러 숲밖으로 나 목말라서 물을 사러 숲밖에 숲에는 물이 없어요, 더 이상. 살기 위해 숲을 떠나가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역사 이게 이제 그 인류가 살았던 그 자연과의 사랑의 역사 또는 그 속 안에 있는 그 소녀와 여자의 사랑의 역사일 텐데 그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소리를 김희겸 시인이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의 역사, 김희겸. 사람들은 숲 가까이 살길 원한다. 마치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침바다로 고깃배들이 나갈 때 산책자들은 주택가를 벗어나 일렁거리는 숲으로 간다. 인간은 모두 흙이나 바다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기원을 기억할 수 없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죄를 올리는 해변 마을 넘어 죽은 새끼 범고래 주변을 떠도는 어미 범고래처럼 그 여자는 숲으로 간다. 한 소녀가 숲에서 울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에게 물었다. 왜 혼자 숲속을 헤매느냐고. 아이는 집에서 키우는 거북이를 숲속 연못에 놓아주었는데 그 연못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자홍빛 해가 공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여자는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얘야, 그 연못은 메워졌단다.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산을 만들고 시비를 세웠거든. 네가 찾는 거북이는 더 넓고 아름다운 바다로 갔을 거야. 소녀와 여자는 목이 말랐다. 물을 사러 숲바깥으로 나가야 했다. 여자는 아이에게 물었다. 집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자가 소녀만큼 어렸을 적에 그녀는 숲에 버려졌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이 엄마 손에 자라던 소녀는 어느 날 숲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 누구나 숲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억을 갖고 있듯이. 사람들은 숲 가까이에 살기를 원한다. 그곳에 가서 물결치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를 열고 잃어버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망각의 은총을 피한 사람들 중에는 살기 위해 숲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